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38일차 예산 제도의 변천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수요일까지 예산 얘기를 하나하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내용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산 파트는 정말 아는 만큼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문제만 풀어보시는 걸로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정말 내용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려고 해서 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106번 예산제도의 변천이고요. 2020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예산제도의 가장 기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품목별 예산, 1920년대에 미국에 도입됐던 예산제도고요. 립스죠.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냐면 이 물건이 어디에서 사용될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그래서 그냥 물건에 대한 예산이 그냥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요. 세입, 세출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품목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얘는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2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의 원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과주의 예산은 제가 퍼포먼스로 버제팅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의 량, 단위 원가 이걸 곱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량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정말 좋은 게 사업의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이나 의회도 무슨 일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막 첨부해서 지금 정말 통제를 하기 위한 예산 제도인 품목별 예산과는 좀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계획예산제도는 플랜, 프로그램, 버제팅 시스템입니다. PPBS. 정말 합리주의적인 방식의 예산제도여서 5년 단위의 플랜을 먼저 세우고 단기간에 프로그램 거기에 버제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버제팅 할 때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의 경제적 타당성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주의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비용 편익과 같은 경제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단위 설정 너무 중요하죠. 전년도 예산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기준이에요. GBB입니다. 제로 베이스 버젯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버젯을 편성할 때 각 기관의 하급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패키지를 만들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를 설정하고 그 의사결정 단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 패키지 내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의 비교, 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면 그 프로젝트의 원안, 증액안, 감액안까지 굉장히 복잡한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산제도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예산제도 흐름 보면 일단 립스 통제의 지향형의 예산제도로 제일 먼저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PBS 관리, PPBS는 기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 나오게 된 게 GBB, GBB는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106번 정답이 되는 현재 옳지 않은 선진에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7번 갑시다. 107번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 앞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들을 그냥 섞어서 2017년 하반기에 출제가 됐던 국가직 구급 문제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합재정은 아시겠지만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거 모두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경상적인 부분 그리고 자본적인 부분, 융자까지 포함해서 국가재정 전체를 계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의 의미가 맞고요. 국가 전체의 재정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순계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조세지출 예산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 말도 안 되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출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얘는 조세에 대한 감면. 조세 감면을 하나의 지출로 처리해서 그 지출에 대한 걸 예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 지출은 그래서 조세 감면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조세 지출이 조세를 감면해서 결국 지출 효과를 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죠? 3번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게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할 거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선서, 그리고 요것하고 비슷한 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이런 것들이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할 때는요, 전년도의 성과 보고서, 다음 연도의 성과 계획서, 성과 관리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다음 연도 성과 계획서, 전년도 성과 보고서 기재부 장관에게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4번 맞는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8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국가재정법상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의 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받았었던 중기사업계획서 있습니다. 그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만듭니다.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회에 예결 특위에도 보고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틀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 지금 보시는 이 2017년 교행직 구분 문제는 좀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제가 이 굿모닝 행정학 하면서 너무 쉬운 문제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예산 과정 전체 다 알고 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자, 어쨌든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정했는데 그 한도만큼 한도를 넘어갔거나 혹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는데 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 사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서로 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4번입니다. 3번부터 할게요. 3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죠. 이 지침의 통보가 3월 말입니다. 이 지침을 국회에 예결 특위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기 이 예결 특위 부분이 잘못됐고요. 4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예산의 관리기법 적용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함께 첨부가 됩니다. 사실 국가재정법과 그에 대한 시행령 보면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막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이전에 서울시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출문제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 편성 지침, 그다음 예산 요구서, 그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8일차 108번 예산 편성 주제까지 갔습니다. 자, 내일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예산 편성했으니까 심의 의결, 집행, 결산, 여러분들이 딱 힘들어하는 주제들로 골랐으니까 내일 아침도 본방 내 영상 사수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안녕.